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위대한 작가 토마스 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의 작품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평생 숨겨야 했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토마스 만 본인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토마스 만입니다. 1955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는 저를 추모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독일 문학의 거장, 마의 산,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베니스에서의 죽음. 제 작품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사랑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일기는 20년간 봉인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숨겨야 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5년 제 일기가 공개되었을 때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안에는 남자를 향한 사랑,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감정, 그리고 사랑을 문학으로 처형한 한 인간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랑을 억눌렀습니다. 그 대신 사랑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는 정확히 썼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875년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 류베크.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토마스 요한 하일리히만, 시의원이자 곡물 무역상, 류베크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 중 한 분이셨죠. 어머니는 율리아 다 실바 브룬스, 브라질 출신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머리, 큰 눈,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 하지만 우리 집안은 감정보다 질서를 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감정은 통제되어야 한다. 남자는 품위를 지켜야 한다. 사랑이란 것도 이성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저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에는 무언가가 쌓여갔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 표현하지 못한 외로움,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 사랑. 10대 시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소년들과 다르다는 것을. 친구들은 여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저는 그들이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같은 반 남학생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르민 마르텐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소년. 그는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뭐지? 왜 나는 그를 보면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그리고 곧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동성애는 범죄였습니다.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 자신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면서 1905년 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카티아 프링스하임, 뮌헨 대학교 수학 교수의 딸.
유대계 집안의 총명하고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카티아는 저를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녀는 조용히 물러나 주었습니다. 우리는 6아이를 낳았습니다. 에리카, 클라우스, 골로, 모니카, 엘리자베트, 미하엘.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카티아는 나의 안식처다. 그녀는 나를 보호해준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도 나는 완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없다. 어느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카티아와 저는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카티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저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카티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평생 숨긴 감정을, 제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카티아는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침묵으로 남편을 보호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병 같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처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병을 꿈꿨습니다.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1911년 5월, 저는 가족과 함께 베니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베니스의 리도 해변. 그곳은 유럽 귀족들의 휴양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랜드 호텔 방에 묵었습니다. 하얀 건물, 푸른 바다,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를 봤습니다. 폴란드 귀족 가문의 소년 블라디슬라프 모에스? 당시 11살. 금발 머리, 창백한 피부, 고전 조각 같은 얼굴. 그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소년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에서 뛰어노는 모습,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 파라솔 아래 앉아 책을 읽는 모습. 저는 멀리서 숨죽여 바라봤습니다. 제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그를 봤다. 그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나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진다. 이것은 사랑인가, 집착인가, 아니면 병인가? 어느 오후였습니다. 소년이 해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라솔 아래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그 웃음소리는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나는 왜 그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걸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감정이, 제 시선이, 제가 혹시 그 소년에게 해를 끼칠까봐.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텔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소년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예의상의 미소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베니스를 떠날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리도 해변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한쪽도 그곳에 남겨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베니스에서 돌아온 후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1912년 저는 중편 소설 한 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베니스에서의 죽음. 주인공은 구스타프 폰 아셴바흐. 나이든 작가, 질서와 이성으로 일생을 살아온 남자. 그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아셴바흐는 베니스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년 타지오를 만납니다. 소설 속 제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는 마치 그리스 조각상처럼 아름다웠다. 완벽한 비율, 창백한 피부, 그리고 순수함 그 자체였다. 아셴바흐는 타지오에게 사로잡힙니다. 처음에는 미적 감탄이었습니다. 아, 저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는 타지오를 따라다닙니다. 해변에서, 거리에서, 호텔에서 그는 자신이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이성이 사라지고, 자제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 혐오가 찾아옵니다. 소설 속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거울을 봤다. 그곳에는 늙고 추한 남자가 있었다. 백발, 주름진 얼굴, 그리고 슬픈 눈. 아셴바흐는 자신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을 하고 젊어 보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비참해집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추락한 걸까? 그리고 마침내 베니스의 콜레라가 퍼집니다. 사람들은 떠나지만 아셴바흐는 남습니다. 타지오 곁에 있기 위해. 소설의 마지막 장면. 아셴바흐는 해변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타지오가 바다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는 마치 저 멀리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셴바흐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저는 이 소설을 쓰면서 울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정을, 제 안의 모든 고통을 이 소설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사랑을 긍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정확히 묘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랑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죽이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소설은 세계적 명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가 자신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1933년 나치가 독일을 장악했습니다. 저는 망명을 결심했습니다. 스위스로 그리고 미국으로. 저는 세계적 작가였습니다. 노벨 문학상, 명예박사 학위, 세계의 찬사. 하지만 제 일기 속 저는 여전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거리에서 한 젊은이를 봤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그는 웃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나이가 들어도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억눌렀다. 1950년 저는 7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카티아가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억압 때문이었다는 것을. 사랑을 살지 못한 대신 사랑을 문학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두 가지 삶을 살았다. 하나는 세상이 보는 토마스 만, 위대한 작가, 노벨상 수상자, 도덕의 상징. 또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토마스 만,
사랑을 갈구했지만 끝내 살지 못한 남자. 나는 행복했을까?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 그 질문에 저는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작품 속 사랑은 언제나 비극이었습니다. 토니오 크레거에서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예술가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의 산에서 사랑은 죽음과 연결됩니다. 사랑은 인간을 병들게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사랑은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은 인간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사랑은 위험하다고, 사랑은 이성을 파괴한다고, 사랑은 통제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위대한 작품을 쓴 순간은 사랑을 가장 절실히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베니스에서 소년을 봤을 때, 제 가슴이 무너졌을 때, 그때 저는 베니스에서의 죽음을 썼습니다. 억압이 예술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술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희생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사랑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세상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제 감정에 솔직했다면 저는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파멸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평생 사랑 앞에서 겁쟁이였습니다. 1955년 8월 12일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는 위대한 작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서 가장 오래 울었던 사람은 카티아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제 유언대로 제 일기는 20년간 봉인되었습니다. 1975년 일기가 공개되었을 때 세상은 알게 되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독일 문학의 거장도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사랑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는 정확히 썼습니다. 제 작품은 영원히 남았지만 저 자신은 끝내 사랑을 살아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토마스 만이라는 작가의 가장 큰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을 억누른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 덕분에 저는 인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위험함을, 사랑의 고통과 사랑의 구원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토마스 만의 일기 속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랑을 억누른 대신 나는 위대한 작품을 얻었다.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충분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